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3프로TV의 핵심 프로그램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약간 제 쪽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센터가 약간 안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이프로님과 함께 네. 오늘 또 백브리핑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수요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는 거 혹시 우리 이프로님도 알고 계시죠? 아주 뭐 잘들 놀더만요. 네, 그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역시 지식의 깊이가 달랐다. 여러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다. 전 세계 뉴스에는 정프로가 정답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프로님 오늘 괜찮으시겠죠? 예, 가시죠. 네, 특별히 할 말씀 없으시면 바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백브리핑에서는요, 먼저 예진 씨네? 아니고요, 어예진 소장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네, 바로 해담 경제연구소 소장이시죠? 예. 네, 우리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쿠웨이트가 우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우리와 또 많은 깊은 연관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쿠웨이트가요? 쿠웨이트의 가장 많은 성씨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박씨. 정답입니다. 쿠웨이트는 왕릉일가 때부터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네. 관계에 놓여 있죠. 저희 아버지도 다녀오셨습니다. 쿠웨이트 석유 때문에 네. 다녀오셨는데 과연 쿠웨이트가 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지 그리고 그 외 여러 주요 해외 외신들에 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시는 게스트분은 누구시죠? 백브리핑의 장순원 기자. 장순원 기자. 장순원 기자가 오늘 네. 또 부동산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부동산 쪽으로 하도록 자꾸.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저희가 부동산 라이브 그렇습니다. 무료 유료 세미나를 하는데 자칫하면 적잖하게 생겼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 3프로 TV의 대부분을 돈과 무관하게 하는데 네. 이번에 토요일에 하는 거는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만큼은. 네, 그거만큼은 정말 진심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노리고 할 때만큼 또 안 될 잘 때가 안 되죠. 많습니다. 그쵸? 네. 마음을 좀 비우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하는데 저기 송파구 어떤 곳에 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이제 네. 곧 할 거예요. 네. 분양도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9가구를 새로 이제 일반에게 분양하고 원래 집주인들은 그냥 나중에 리모델링 되면 다시 들어오고 네.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질 겁니다. 재건축이 아닌. 훨씬 더 공기 같은 건 짧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금방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네. 어쨌든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자는 왜 이렇게 니네 오프닝 길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제가 길게 해서 지금 42분 된 게 아니고요. 전에 저녁 라이브 하시는 안승찬 기자님하고 박색 전문님 늦게 끝냈습니다. 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It's up to you. up to you가 아니지 이거는. It's my opportunity가 아닙니다. 리스판서빌리티인가 참. 네. 자 그러면 저희는 It's none of our business.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예. 글로벌 뉴스라 저희 또 영어를 또 많이 씁니다. 네. 네, 글로벌 뉴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단골집이 된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에 공깃밥을 시켰는데 대한제일미 밥을 주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남아요 그게? 대한제일미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비싼 쌀은 아닙니다. 워낙 좋다고 들어서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지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한 숟갈만 먹어도 하루 종일 간다는 무서운 연비를 자랑한다는 설이 있던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맛이 일단 밥알 입안에 넣었을 때 이 쌀이
어떤 비를 맞고 어떤 농부의 손을 거쳐 내 입까지 들어왔구나 하는 걸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밥알이 입안에서 뛰어노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네. 대한제일미,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쌀 대한제일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논 한마지기에서 두 알이 나오는 바람에 아유, 참 그 한 봉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아유, 전통 방식을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네. 저희가 환불까지 해드립니다. 안 자, 되나 이거는? 백브리핑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예진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길어요? 저 혼자 때는 이렇게 안 길었잖아요. 시간. 우리 저희가 이시중 시장님. 팔아야 할 게 많습니다. 대한제일미도 팔아야 되고. 저 이것도 팔아야 됩니다. 네. 백브리핑. 예, 저희 오늘 집업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앞이 열립니까? 열립니다. 다음엔 좀 힙업을 한번 팔아보는 건 어떨까? 뭘 하는 팔아요? 생각이 뭘 좀 팔아요? 우리가 이제 좀 애슬레저라고 요즘 그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깅스 같은 거 같이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네, 스테이.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이제 글로벌 뉴스를 네. 알아봐야 되는데 네. 쿠웨이트 소식부터 전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기사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요 쿠웨이트 얘긴데요. One of the world wealthiest oil exporters is becoming unlivable. 미국 중서부 쪽에서 중동부 쪽에서 혹시 공부하셨나요? 약간 공화당 느낌의 발음이죠. 약간 그 미시건 쪽이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딱 들으면 알죠. 아까 혹시 보셨잖아요. 같은 동네 계셨나요? 저는 이제 텍사스 저 호프집에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혹시. 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쿠웨이트 무슨 뉴스입니까 이게? 예, 쿠웨이트의 그 기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십 년 안에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쿠웨이트가요? 네. 근데 쿠웨이트 하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그 석유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그렇습니다. 이 가장 부유한 이 석유 부국 중 하나가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수십 년의 사람과 동물들까지 살 수 없게 된다. 근데 이 부자 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뭐길래 이런 불편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집어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사 갖고 Thanks 왔는데. to climate change.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뭔가 그 고마운 원인이 아니더라도 영어에서는 그 thanks to를 쓰는군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고마울 때는 이제 스페셜 땡스 투가 있습니다. 네. 앨범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감사합니다. 자, 쿠웨이트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면 지구에서 쿠웨이트 위치가 어딘가 저 핀으로 딱 꼽아놨고요. 네. 요 아래 컬러풀한 거를 조금 확대를 한 거예요. 네.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다음에 저 이란도 보이고요. 네. 두 나라 사이에 있군요. 네, 네. 여기 아주 작게 저거를 또 오른쪽에 확대를 해놨거든요. 예,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사실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작년에 그랬고 뭐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뭐 이상 기온이 있어서 호주도 뭐,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어컨을 쓰지 않는 지역에서 갑자기 너무 이상 기온이 발생하니까 에어컨 공급난이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들 기사들 좀 보셨을 건데 쿠웨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실 더운 나라죠. 저 사막 한가운데 있죠. 네. 근데 여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더워져서 2071년에서 2100년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요. 네. 요게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검정색으로 이 빨간 부분 안에 검정색으로 제가 칠한 거거든요. 저 쿠웨이트네요. 네. 네. 저희가 쿠웨이트인데 이 세계 기상기구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요게 2016년도 2016년도 7월 26일에 섭씨 54도를 찍었다. 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저 빨갛게 특히 더 빨갛게 네. 익는 저 지역이 더 더운 지역인데 더 더운 지역인데. 저 지역 안에 쿠웨이트는 폭 빠져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54도를 찍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도 바다가 그래도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더울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더 더울 수도 있어요. 바다 근처에 있어서? 네, 습도가 높잖아요. 차라리 그래요? 고온하고 건조하면 괜찮은데. 일본이 여름에 더 더워요, 오히려. 더 습해서. 야.
네. 보통 사우나 가서 열탕에 들어갔는데 이건 너무 뜨거워라고 하는 온도가 한 45도 되거든요. 네. 43도까지는 견딜만 한데 44도부터는 한꺼번에 못 들어가시고 45도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시는 그 이제 습식 사우나 기준이죠. 탕 기준입니다. 탕 기준 물. 네. 네네네. 갑자기 54도면. 아저씨들 사우나 대화 갑자기 깜짝 네. 놀랐습니다. 거기 이제 경쟁이 붙습니다. 45도쯤에서 못 들어간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짝 이제 들어간 아저씨들이 이제 비웃죠. 비웃죠. 네. 에이구. 이거 어리구만. 그래가지고 네 인생 살겠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54도가요. 지난 76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기록된 수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16년에 벌어졌던 일이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요거는 작년 그림이에요. 작년 그림인데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제가 찾아가서 좀 봤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 사진인데 보라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은 거예요. 섭씨 60도에 넘어가는 예. 거죠. 보라색으로 갈수록. 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쿠웨이트 쪽 딱 거기가 더 덥네요. 보랏빛이죠. 사우디도 뭐 만만치 않게 더운 나라인데 네. 사우디 더운 거는 더운 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뭐 오만 뭐 이런 아래쪽도 덥긴 한데 저기 쿠웨이트 부분이 보라색이죠. 진짜 그 해변 그쪽 지역이 더 덥네 보니까 색깔이 짙은 게 더 더운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요 밑에 뭐 글 내용은 뭐 이민 노동자들이 극한의 더위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 보랏빛 저 쿠웨이트 지역이 굉장히 온도가 높다. 네. 그래서 얼마나 덥길래 어느 정도까지 됐냐라고 화면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게 지금 예? 이거 뭐가 녹은 어디서- 거예요, 차가? 네, 이 작년 여름인데 이번 섭씨 여기 제목은 이제 이것도 와. 현지 언론인데 섭씨 70도를 기록하면서 자동차가 녹아내린 사진이에요. 근데 섭씨 70도? 네, 밖에 셀시어스라고 돼 있는데 아. 이 70도 설마 이 70도 말이 안 돼 했더니 셀시어스 알죠? 셀시어스. 셀시어스 아시죠? 네. 네, 파렌하이트랑 좀 다른 겁니다. 셀시어스는 맞습니다. 미국 발음은 Fahrenheit. 오케이. 텍사스 쪽인 파렌하이트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이제. 아주 더울 때는 그렇게 강하게 발음하죠. 파렌. 근데 이제 그 복사열 때문에 더 더워진 거죠, 저게. 그 아스팔트. 태양에서 직접 태양 아래서 직접 쟀을 때가 그 70 와. 셀시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늘에서 쟀더니 53도였다. 그 자세한 내용이 아래 있거든요. 야. 그래도 어떻게 차가 녹냐? 근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네. 그 운전할 때도 그 핸들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오븐용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뜨거우니까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어. 정말 뜨겁잖아요. 와. 네, 그런 것도 있고 저거 보험 처리 되는 걸까요? 자연재해잖아요. 보통. 자동차 사고는 아니니까. 네. 자동차 보험으로는 천재지변 커버하지 않는. 자연재해는 거의 커버가 안 되는데 그 와. 쿠웨이트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저거 근데 어떡하냐, 더운 저거. 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야생 동물 역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물을 찾지 못하니까 뭐 열사병이나 뭐 탈수증 걸려서 이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비둘기도 더운 건 매한가지예요. 나무 그늘 아래 이제 모여 있죠. 사람도 나무 그늘 아래 있는데 네. 한 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군요. 네. 그런데 올 초에는 오히려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침수도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기상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도 뭐 사막이니까 더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그렇게까지 되게 안타까워 보이지 않고 뭔가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뭐 비슷하게 더운 뭐 방글라데시나 브라질 같은 데는 오히려 뭐 돈도 없고 좀 환경과 빈곤이란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근데 약간 옆 동네와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기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펙 4위 석유 수출국이자 세계 3위 국부 펀드가 있는 450만 명 인구를 가진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자원 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무능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날씨 문제인데 갑자기 정치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래. 그건 너무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라님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이 원유 수출에 나라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기후 조치에 소홀했다. 기후는 어떻게 좋지? 그러니까. 그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그 지난해 2060년까지 우리 탄소 배출 제로 하겠다고 순제로 선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UAE도 이보다 한 10년 빠른 2050년까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청정 에너지 개발을 조금 투자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꼭 그 경제를 좀 다양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뭐 관광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쿠웨이트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7.4% 줄이겠다라는 공약이 전부예요. 아, 너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 쿠웨이트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긴 했거든요. 네. 선언을 하긴 했는데 2030년까지면은 지금 뭐 한 8년 남았는데 이제 1%도 안 됐어요 이게. 근데 네. 그거는 뭐 지키면 좋지만 네. 그거를 지키면 날씨가 시원해지고, 쿠웨이트가 지켰다고 쿠웨이트 날씨가 시원해지거나 쿠웨이트가 그거 안 지킨다고 쿠웨이트 날씨가 덥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조금 뒤로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거 근데 온 인류한테 같이 그런 거니까 뭐 쿠웨이트 더운 거 가지고 그건 또 아니, 뭐 야당의 공격인 것 네, 같은데 그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물을 끌어다가 뭐 이렇게 도시물을 좀 식힌다든지 물 뿌린다든지 뭐 그런 거에 좀 소홀했다 뭐 이 정도는 그건 그렇지. 뭐 할 수 더울 때는 있지만 물 쭉 뿌려주면 시원하거든요. 네. 지금 2대1로 해보자고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어 소장님 그러시는 저는 거면 어 소장님 편입니다. 2대1이라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쿠웨이트가 왜 이렇게 유독 더울까? 주변에도 다 똑같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인데 왜 이렇게 유독 더울까? 하고 최준영 박사님께도 전화해봤고요. 아, 그 최준영 박사님? 네, 1프로 TV의 그 대명사였던 네, 그 최준영.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에서 오래 지내셨던 네. 그 지인께도 또 연락을 드려보고 음. 다 모르신다고. 아, 왜 쿠웨이트가 더운지. 알면 연락 좀 달라고. 아니 모르는 얘기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실 필요는 난 또 없어요. 답을 얻었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좀 주신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좀 열섬 현상, 뭐 높은 건물이라든지 뭐 주변에 조금 인프라라든지 네. 그런 열섬 현상의 효과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바람 안 통하는 동네가 있어요. 네. 사실. 있어요. 더운 날. 그리고 네. 특히 그 태양의 제가 좀 찾아봤을 때 태양의 그 복사열이 네. 좁은 지역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대요. 넓은 지역보다는 그 태양의 복사열이. 그리고 아마 다른 뭐 사우디나 이란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훨씬 높긴 높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여기가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가 200만 대예요. 아,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자동차가 몰려 있으니 네. 거기서 나오는 그 배출 가스가 그 동네에 모여 있어서 뭐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요거는 그 쿠웨이트 젊은이가 하나 올린 SNS 화면인데 뭐예요? 이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야자수가 안녕하십니까. 네. 아, 국민 야자수가 한 잘 명이 익은 모양이죠. 이 야자수가 말라가는 사진을 올리면서 정부가 얼마나 뻔뻔하고 문제가 많은가 하고 왜 물도 안 비판하는 주냐. 내용이에요. 말라가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발전소가 뭐 천연가스로 바꾸기는 했는데 네. 천연가스도 메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도 쿠웨이트가 조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 나무라도 잘 자라면 그늘이라도 되고 또 시원할 텐데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좀 흡수하기도 하고. 거의 야자수는 악순환이죠. 더운 지역에서 잘 그래도 끄떡없이 잘 자라는데 저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덥고 심각한 거냐. 네, 네. 네.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너무 덥다 보니까 쿠웨이트의 아이들은 실내만 주로 있고 밖에 못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D 결핍과 그 햇빛 많은데 사는 애들인데 못 나가니까 오히려 네, 비타민 D가 결핍되고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와 이야. 심각하네. 조금 전에 그 올라온 게 SNS의 인스타그램인가요? 아니요, 트위터입니다. 아, 트위터. Yes. 저게 읽는 방향이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있는데요. 그렇죠. 저기 네. 이제 아랍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네, 적절하지 적절한 않습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저렇게 고개 숙일 때 저 이제 야자 타임 뭐 이런 거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적절한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두 번째는 네. 쿠웨이트 정부가 뭐 잘못해서 뿅망치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뭐 잘못해서 더워진 이유.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너무 문제 준비하지 않고 때문에 있다. 예. 지금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우리가 살 곳이 못 되고 있다더라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교통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때문이다. 교통, 네. 트래픽. Yes. 네. 이 쿠웨이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200만 대 있다 그랬죠. 클로즈 애티튜드, 폐쇄적 태도. 잘 네. 알겠습니다. CA라고 하죠. 네. 그 쿠웨이트가 1인당 탄소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차 아까 많다고 그랬으니까 대기 오염에도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원인이군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좁은 곳에서.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막힌대요. 아 출근길이 아니라. 뭐 와. 출근길, 퇴근길 뭐 이런데 차가 정말 많다 보니까 네. 지금 그리고 저기 주황색 버스 보이세요? 제가 잠깐 사라져 볼게요. 왼쪽 끝에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네요. 네. 주황색 버스. 아 저게 시내 버스군요. 네, 버스인데 버스는 주로 그 저임금 일자리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기름값이 콜라보다도 싸니까 도시가 그 자동차 위주로 또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아무도 그래서- 대중교통 안 타는군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 이질감을 주고 네. 버스 정류장도 뭐 제대로 잘 돼 있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쿠웨이트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해서 늘리는 거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네.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쿠웨이트가 워낙 석유로 잘 사는 나라라고 국민들 네. 숫자가 적으니까 네. 정부에서 주는 수당만으로는 또 먹고 살 수 있어서 네. 일을 안 해도 되는 국민들이 많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면 왜? 차 있는데. 응. 왜? 예, 근데 맞아요. 참고로 저 시간은 대략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알죠? 쿠웨이트의 위도 그리고 그림자가 차의 있습니까, 그림자를 제가 봤습니다. 어, 약간 구름이 낀 날씨고요. 예, 네. 요 정도는 추리할 줄 알아야 사실은 모래바람 아닐까요? 아니 여기 지금 갑자기 예. 카피카피 룸룸 나오는 겁니까? 모래요정 바람돌이 같은 세대일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게 설문조사를 재밌습니까? 좀 전에 그게 지금? 아 그런 것도 뭐 재밌는데요? 확인을 하세요. 아니 카피 룸룸이 재밌다고 말이야. 카피 룸룸 모르시죠? 알죠. 아, 소원은 하루에 몇 개씩 들어줄 수 있죠?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하나씩. 개씩입니다. 네, 그거까지- 하루에 한 가지. 네, 바람돌이 선물이죠. 예. 설문조사를 그래서 했는데 쿠웨이트에서 50세 이상의 전 국민이 지하철 구축 계획에 반대했다. 지하철. 50세 이상 전 국민이 50세 몇 %도 아니고 50세 이상의 전체 국민이 예외 없이.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네. 와. 지하철 구축 계획에 반대를 했다. 네. 근데 이럴 만도 한 게 쿠웨이트인하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예. 기온이 높은 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닌 게 워낙 네. 뭐 집, 쇼핑몰, 자동차,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고 네. 오히려 공항은 너무 춥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한국산 담요가 그렇게 잘 나간대요. 네. 에어컨을 하도 틀어서 해서. 네.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겨울철에는 네네. 또 추워지고 그러긴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나라도 사용하는 좀 걸 수도 문제는 있는데. 문제다. 예. 너무 낭비하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인구가 450만 명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3분의 2는 사실 이주 노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쿠웨이트인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더운 날씨, 더운 여름에는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휴양을 즐기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네. 굳이 왜 정말 지하철을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자꾸 차 갖고 다니고. 네. 그러니 적고저 점점 덥고. 더 악순환이. 더우니까 세워놓은 차 녹아내리고. 예. 그럼 또 안 고치고 또 한 대 더 사고. 네. 돈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쿠웨이트 국가의 뭐 신용도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다. 예. 2040년대, 2050년대쯤이 되면 기온 변화가 쿠웨이트 신용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쿠웨이트가
아까도 잠깐 이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전기하고 수도 이런 걸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소비가 전기, 수도 이 소비가 거의 1인당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이런 혜택을 좀 줄이겠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또 불리해지는 거죠. 사우디랑 약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군요. 그러네요. 네, 옆 나라와 비교해주는 센스. 야, 센스. 사우디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 다 했어요. 네, 또 뭐 자꾸 파내지 마시고. 하여튼 네. 사우디도 너무 그 기름값도 싸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 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낭비하는 게 심하다. 이런 얘기 좀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나눴습니다. 방송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여러분들. 수요일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다시 이행하는 것 자체가 음흠. 굉장히 난제다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시간이 되면 잠깐만 그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재밌어야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흥미로운 네. 흥미 있어야 됩니다. 네. 음. 2008년도에 엄청 또 더웠었거든요. 2008년. 네, 예. 그런 또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는데 예. 고온 현상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진출을 했어요. 쿠웨이트에 신박한 물건들을 가지고. 더위를 피하기 위한 겁니까 혹시?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대박난 상품들이 있는데 아, 몇 가지 당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햇빛 근데 가리개. 이 햇빛 여기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차량 그 실내로 침투하는 자외선 차단하는 건데 그 필름을 설치하면 현재 정부가 교통법으로 막아요. 안 된대요. 앞에 선 틸팅. 네, 그래서 측면에 그 그건 안 차량 되고. 유리는 투과율이 30%로 규제를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 윈도우 필름 설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저거 대시보드랑 에어컨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이렇게 안에다가 전면 유리 붙이면. 운전자 좌석용 그 햇빛 가리개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저걸 가서 팔아서 대박 났다고요? 대박이 났어요.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칼토시 장갑 이건데 아 쿨토십니까? 네 쿨토시입니다. 아. 그 여성들이 이렇게 뭐 아바야 같은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예. 그게 정말 자외선이 직접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덥대요. 너무 따갑고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 쿨토시를 했는데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 고무장갑 같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레이스랑 비즈가 달린 쿨토시들을 출시하면서 네. 인기를 좀 끌었다. 아 손가락이 있는 것과 없는 버전이 다 잘 팔린다는 거죠? 네. 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건조기인데요. 네. 거기 현지에서 팔고 있는 건조기인데 네. 아니 이게 한여름에 건조기가 웬말 그냥 밖에 말리면 엄청 잘 되지라고 말릴 텐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태양열이 너무 강하니까 밖에 말리면은 아 섬유가 다 상하는구나. 맞아요. 옷감이 다 손상되고 색이 바래요. 그리고 널러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더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는 그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또 나와가지고 아. 황사 발생이 또 잦기 네네네. 때문에 건조기가 또 이렇게 잘 팔린다. 아.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쿠웨이트에 가서 빨래 건조기 판다 그러면 야 김대리 이리 와봐. 너 제정신이니? 야. 그런 거 팔면 잘 팔리겠다. 그 인삼밭에 있는 그 차양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제가 그냥 몇 가지 추려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서 선캡 얘기하시는데 선캡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귀도 하는 다 거? 가리고 네. 마스크까지 다 되는 음. 그 왜 공원에서 막 이러면서 운동하시는 아주머니들 쓰시는 네. 거 있죠? 예. 그거 굉장히 대박 났다. 공원에 많이 가시는 모양입니다. 아. 네. 진짜 제가 쓰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쿠웨이트에 야. 몇십 년 후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 네. 예, 심각하다는 뉴스를 이제 첫 번째로 전해주셨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저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메시지일까요? 온도 상승은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다. 네. 음. 근데 뭐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목표 세우는 거 순제로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네. 이걸 얼마나 잘 해결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잘 지켜줘야죠. 네. 저런 걸로 태양광 발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패널이 다 녹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패널이. 아 네. 패널이 녹는 문제. 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일주일째 너무 춥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뭐 있습니까? 네, 다음 뉴스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 이탈리? 이탈리. 예. 이탈리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랑 뉴욕 타임즈 기사 네.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그 드라기 논쟁, 드라기 디베이트라고 돼가지고 이탈리아 총리가 곧 대통령이 되는 건가? 라는 기사고요. 오른쪽에 뉴욕 타임즈는 이탈리아는 드라기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려고 고민하고 있다. 정치 활동 시작해보다. 이런 거거든요. 드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기입니까? 예, 그 드라기입니다.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총리. 예. 예. 그런데 다음 달 3일, 2월 3일에 이탈리아의 현재 대통령인 세르지오 마타렐라가 7년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해요. 거기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인 모양이군요. 네. 이탈리아는 대통령 중심제입니까? 아니면 총리가 다 하는 총리가 다 합니다. 의원 내각제?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 총리 말고 대통령도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 마타렐라를 포함해서 12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흰머리 분이 저분이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이 드라기 총리입니다. 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마리오 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역시 이태리 양복은 정말 핏이 예. 저거 지금 넥타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파란 아저씨? 약간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삐뚤어졌다기보다는 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서 뭔가 그 결점을 커버하는 고도의 패션 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드라기가 총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인데 이탈리아에서는 큰 권력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탈리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통령에 비해서 좀 권력이 네. 이렇게 뭔가 권한이 많지는 의원 않아요. 내각제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가 별 권한 없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이탈리아 총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드라기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아, 네, 임명이에요, 임명? 네, 지난해 2월에 드라기한테 야, 좀 총리 좀 해주라. 이거 좀 맡아주라 해가지고 네. 수락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말고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 좀 힘이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 의회를 해산하거나 해산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의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뭐 장관 지명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법률 같은 게 있다가 의외로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네요. 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이 나면 그때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야, 장관 인사를 대통령이 하면 거의 뭐 나름 근데 이제 그냥 막 지명하는 건 아니고 총리가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명단을. 그 중에 고르기. 아니 그냥 올리고 거기 이제 승인 정도. 예. 맞죠? 예. 이탈리아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 명단 오늘도 갖고 놀라고 오레또 이렇게 갖고 오라리또 장관 누구냐리따. 네. 정말 저도 한 이탈리아 말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이탈리아 말은 아니고 그 이탈리아에서 오신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네. 그거 한번 갈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번 듣고 가면. 야, 네. 그 정프로가 하라니까 또 하네요. 정말. 네, 크리스티나였습니다. 해야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웃겨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튼 이제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 후임자로 지금 현직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총리를 했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어요. 아. 우리가 반장 부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전학 갔다고 부반장이 반장 되는 거는 는 대부분 되는데 근데 여기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정치에서 지금 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총리 하다가 대통령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네네. 거꾸로는 하나? 거꾸로도 안 하죠. 대통령하다 총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하다가 총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사 제목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요? 라고 묻는 거죠. 총리가 네. 대통령 한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리가 네.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대통령 대선을 할 때 후보가 따로 없어요. 대통령을 뽑는 이게 간접 선거인데요. 의회에서? 네, 간접 선거인데 네. 후보가 따로 없고 만약에 정프로님이 이탈리아 시민이면 정프로님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 네, 어예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그냥 네. 대통령 하는 거예요. 네. 아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데 국민 직선제가 아닌 간접 선거인데요. 간접 선거인데 네, 그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의원들이 네. 그냥 자기 이름 적는다. 그러니까 자기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후보 만약에 없이 연예인을 적을 수도 있어요. 아 김구라 이렇게 적으면 네, 그 표 많이 나오면 그냥 갑자기 얼떨결에 네. 김구라가 대통령. 맞습니다. 와 그것도 신기하네. 그냥 후보가 없고 네. 객관식도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네. 지금 이 사람 마리오 드라기 말고 그다음 또 다른 후보가 과거에 세 차례나 총리를 지낸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아유, 사람이 이분 있어요. 아 알죠. 이분 알죠. 네, 베를루스코니. 예. 와, 그 건설 언론 재벌 출신인 거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모든 걸 가진 분. 네, 예. 85살의 고령인데 파티에서 10대 여성 건드렸다가 맞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좋은 네. 평가가 없어요, 사실. 네. 뭐 뇌물 횡령, 그다음 마피아 연루, 그다음 성 스캔들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어떤 그 파트너를 만나면 본인과 그 사람의 나이의 합은 항상 90세를 넘지 않게. 예? 지금 그럼- 85살. 그러니까 그럼 베를루스코니가 20살 땐 그러면 70대 여성을 만났단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네, 계십시오. 가만히 예. 계십시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2011년도에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말부터 지금 재기를 하려고 물밑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탈리아 언론에서 기사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 네. 베를루스코니가 나를 신뢰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선거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낸 화면입니다. 저 사진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사진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점점 앙드레 김 선생님 헤어스타일을 좀 닮아가시네요. 뭐 붓으로 그린 거예요? 살짝 모르겠습니다. 살짝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흑채 아닌가요? 어쨌든 네. 예. 근데 이 쟤인데 갈색이야. 그 예. 현직 그 이거 말고도 네.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뭐 여성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있기는 해요. 근데 현직 대통령도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이 현직 대통령이 사실 되면 제일 좋아요. 드라기 총리가 계속 총리를 할 수가 아 있으니까. 7년 했는데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규제가 없어요. 아 규제 없다. 네, 또 근데- 하면 하는 거다. 네, 근데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은 나올 걸 대비해서 1월에 아파트를 새로 계약했다라는 기사가 본인이 나가지고 가서 살 아파트. 네, 그런 아. 기사가 나가지고 예. 아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주택자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죠. 예. 아니에요. 지금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집이 한 10채 정도 갖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네, 다주택자. 총리라고요? 영국에도 한 채 갖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땅도 좀 있어요. 와 네. 역시 선진국이네요. 이탈리아 이제 집이 보통 이제 집 이걸 이제 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사.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께 네. 대시할 때 미까사 수까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까사는 우리 집, 수까사는 니네 집. 이것만 물어보면 끝입니다. 그 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니네 집 집- 넣어줄까 이런 아니죠. 뜻입니까? 니네 집 갈래? 우리 집 갈래? 미까사 아. 수까사 아, 까자리 또 그런 이제 레츠고 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네, 예, 근데 이 경제통인 드라기 총리가 정치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있다고 하긴 좀 그래요. 이 사람 ECB 총재하고 그다음에 경제 이탈리아 총리하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사실 이탈리아 비롯해서 유럽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평가가 좋기 때문입니다. 네, ECB 아까 총재했었다고 했는데 예. 2011년 말부터 한 8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드라기 총재죠.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는 등 유로화 구했고요. 이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맞아요. 드라기가. 네. 그래서 그 유럽 금융위기 회복에 정말 업적을 세우면서 예. 별명 아시죠? 이때 별명. 이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슈퍼 마리오. 네, 슈퍼 마리오예요. 네. 그 제가 그 이 당시에 증권부 기자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외 그 증시, 유럽 증시랑 그런 해외 상황들 계속 팔로우해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예. 이 드라기 총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데스크가 다음 주에 유럽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예. 그때는 매일매일 유럽에 사건이 터질 때였어요. 뭐 파산, 뭐 이런 국가부도 뭐 이러면서 예. 그 뭐 유럽 쪽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 있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없습니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드라기 총리 휴가 갔습니다. 아 드라기가 휴가 가면 유럽이 다 쉰다. 네. 다른 이벤트 없다. 드라기 총리 다음 주 휴가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무 일도 없겠고. 네. 그래서 이럴 정도로 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 드라기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발언권도 세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 할지라도 자기네 나라 힘 못 받으면 조금 발언권이 좀 그냥 본인의 캐릭터나 능력만으로 그렇게 세게 영향력 미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전 이쪽 보고 질문했는데 왜 여기서 답이 나오죠? 뭐 그러니까요. 너무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네. 국제 기구의 수장은 네. 강한 나라의 인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넘버원이라서가 아니잖아요. 네. 예. 직장에서도 네. 예를 들면 다음 대표이사를 뽑을 때 네. A파와 B파가 뜨겁게 싸우고 있는 직장에서는 엉뚱한 애가 뽑히죠. 그렇죠. A파의 수장도 안 되고 네. B파의 수장도 안 되고 네. 얼떨결에 C 인사부장이 그냥 다시 CEO가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유럽 중앙은행도 독일을 견제하려는 국가들과 또 독일 중심의 몇몇 국가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정쩡한 나라의 수장. 대개는 이제 국제기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뽑힌 방식이죠. 거는 오케이. 근데 힘이 있냐는 거죠. 일단 실력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총재를 하면서 유럽 금융위기가 극복이 됐다고 믿는 신뢰도가 그렇습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를 하면서 어떤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이 사람이 총리 되기 전에 1년 동안 거의 9만 명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This is the way the world goes on. 가보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단어 한 4개 정도만 이어서 문장 만들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싶은데 단어 3개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 네. 잘 안 돼. It's too bad. 뭐 이 정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단어면 일단 힘들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드라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드라이가 신뢰도를 얻고 있는데 될 것 같다? 일단은 대통령 선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거 네. 후다닥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회 비밀에 쌓인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 대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특이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아까 2월 3일까지라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인 1월 24일부터 이탈리아 대통령 투표가 시작되는데 간접 선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총 1,008명이 투표를 합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참 많네요. 네, 그래서 하원 의원이 한 630명 되고 상원 의원이 한 그 종신형 그 직업 평생직이라고 하죠. 이게 한 6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명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명, 그다음 상원 전체 합쳐서 320명, 그리고 20개 지방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가 한 5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08명이 투표를 해요. 네. 여기에서 여기 하원 의회인데 예, 투표 방식이 비밀 투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주 그 로마 교황 뽑는 그 콘클라베랑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한 사람씩 부스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이 됐으면 한 사람 이름을 적고 나오는 건데 후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탈리아 시민권을 가진 50세 이상이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투표 용지를 보면 이탈리아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네. 축구 선수도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소피아 로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모이는데 그 안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지만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아닌- 모여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다음에 지방 정부 대표들 다 합치면 1,008명이 됩니다. 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소피아 로렌을 적고 있대요. 음. 그리고 뭐 한 번은 뭐 포르노 여배우 이름도 적힌 적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고야. 비난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비밀 투표니까 누가 장난쳤는지는 알 수 없는. 모르죠. 네, 그래서 당선 기준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돼요. 근데 이제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도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면 그럼 4차부터는 후보 없이 쭉 했는데 그냥 사람들 이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사람들이 후보가 자연스럽게 되고 네. 그렇겠네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이제 투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구라 3표, 정영진 2표 나오면 둘이 붙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4차부터는 과반 이상 투표하면 당선이 되는데 과반 이상이 계속 안 나온다? 네. 나올 때까지 합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1971년에 지오바니 레오네라는 그 대통령이 51%로 당선이 됐었는데 네. 이때 무려 16일 동안 23번에 걸쳐서 23차까지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싫었구나 이분 되는 거 싫은 사람이 많았구나. 이게 자꾸 밥을 계속 챙겨주면서 투표를 시켜서 그래. 이거 밥 없이 투표 시켰으면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네, 안 주면 콘클럽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틀 만에 대통령 뽑힙니다. 이틀이 뭡니까? 야 16일 동안 저녁이면 나오지. 자꾸 맛있는 밥 주니까 네. 그래도요 1차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3명이나 있어요. 처음에 네. 오 정말 사회 분위기가 그 사람으로 다 몰렸었나 보네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야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도 배웠네요. 네, 네. 월드뉴스를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아니요. 왜요? 그만하세요 이제. 뒤에 분도 생각하시오. 어찌 이렇게 사람이 아니요. 셀피시합니까? I'm not selfish. 뒤에 분도 생각해 주세요. 네. 만나면 뭔데? 제목만 뭔데? 내 제목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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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 아세요? 자카르타 아니에요? 땡 이제 아니에요. 어디요? 이제 아니에요. 어딘데요? 그죠?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 참. 예.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셀피시. 네. 투배. 네, 인도네시아는 침몰하는 자카르타를 대신해서 새로운 수도로 누산타라를 선정했다. 컴팩트하게 누산타라. 가겠습니다. 네, 누산타라. 인도네시아 수도가 바뀌는데요. 그 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9년부터 적극 추진했던 내용이 드디어 네. 법률적으로도 통과가 됐습니다. 새로운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 그 보르네오 섬의 네. 빨간 부분에 저 검정색 부분 있죠? 지금 자카르타는 저기 저기 밑에 자바섬에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수도 자카르타 자바섬에 있는데 그 동칼리만탄 지역의 검정색 부분 발릭파판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데 칼리만탄. 네,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 네. 가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찍었어요. 누산타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게 지금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맞습니다. 있고요. 근데 여기가 아직 정글이에요. 야 저거 다 밀어야 돼요? 그래서 공항과 도로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도 도로는 있는데 네, 수도 시설도 잘 발전시켜 놓은 곳인데 여기를 예. 새롭게 신수도로 건설을 해서 이제 세종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기 빨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를 행정수도로 누산타라를 행정수도로 만들고 기존의 예. 자카르타는 경제와 상업 중심지로 역할을 나누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자카르타는 왜요? 자카르타는 지금 여기에 너무 몰려 있는 거예요. 인구도 인구가? 몰려 있고 그 경제 부의 재분배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다 모든 게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나누자. 다른 이유는 없고 분산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잘 안 되는데 지역 균형 개발 저거.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어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자카르타에서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이 네.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좀 가라앉을 그럼 저게 가능성이 문제네. 지역 균형 개발 때문이 아니라. 2050년이 되면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곳이 저 파란색 부분이다. 네. 지금 북부 일부 지역에 연간 한 2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대요. 네, 네. 과다 채취하는 거예요. 지하수 과다 채취하면서 자꾸 가라앉는군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카르타가 워낙 그 뭐라 그러죠? 폴루션 그 공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어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많이 진출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히토리라든지 이런 거 수출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 네. 인도네시아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는 자원 파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를 가공해서 중간 상품이든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쌓겠다. 이게 네.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새 대통령의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너무 셀피시하신 거 아니에요? 저보고 시간 없다고 해놓고 제 지식을 말할 시간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남의 감사합니다. 시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구본 연구소 출신 정프로였습니다. 예. 자, 하여튼 요 티셔츠 어디서 사면 됩니까? 백브리핑?
네, 그 티셔츠는 지금 백브리핑 채널, 언더스탠딩 채널에 가시면은 네. 커뮤니티라고 제가 열심히 글을 올려놨는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어 메뉴로 가셔도 그 맨투맨 링크가 있는데 그거 네. 누르시면 바로 일단 그러니까 저희 채널로 와야 되는데 네. 3프로 TV가 아니라 3프로 TV가 아니라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채널 검색해 보면 그리고 가서 메뉴 몇 개 눌러보면 나온다. 네, 기모인데 좀 더워 죽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여러분은 너무 생산자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지금 살까 말까 할 판에 여기로 와서 저기로 갔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제가- 바짝 차리세요. 제가 집에 있었으면 링크를 빨리 띄웠는데 우리 PD님이 아. 상단에 고정을 해주시는데 보다가 네. 그냥 눈 깜빡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살까 말까입니다. 일단 일단 다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고 수금을 나중에 좀 해보면 어떻겠어요? 예? 아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들어가세요 빨리. 자, 제가 어혜진 소장님. 나가자마자 링크 올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